여러분, 혹시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연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 우리는 근육이 왜 노화 방지의 핵심 연금인지, 그리고 근감소증이 가속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근육 관리를 통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을 넘어 우리 몸의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근육과 노화의 놀라운 상관관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근감소증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겠죠? 근감소증은 그리스어로 근육을 뜻하는 SARCO와 감소를 뜻하는 PENIA의 합성어입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근력, 그리고 근육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감소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2016년에 노인성 근감소증의 질병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근감소증이 단순한 노화 현상을 넘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우리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쇠약감을 유발하고 뼈 건강을 위협하는 골다공증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낙상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한 대사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육량은 생각보다 일찍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대략 4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며 65세 이상 인구의 10% 이상에서 근감소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무려 50% 이상의 노인들이 근감소증을 겪게 됩니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근감소증이 얼마나 보편적인 노년기 질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왜 생기고 이것이 어떻게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물론 노화 그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조직이 자연스럽게 손실되고 근육의 크기와 힘이 줄어듭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12%의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이 쌓이면 엄청난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 몸의 생리학적인 변화도 근감소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같은 근육 성장에 중요한 호르몬들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 능력은 감소하는 반면 근육을 분해하는 과정은 활발해집니다. 근육의 명령을 전달하는 운동 뉴런의 수도 줄어들고 세포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떨어져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만성 염증 상태도 문제가 됩니다. 염증성 물질인 TNF-나 IL-6 등이 증가하면서 근육 손상을 촉진합니다. 근육의 재생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성세포의 기능도 손상됩니다. 최근에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미부일 단백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ACTN3 단백질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제2형 근섬유가 퇴화된다는 유비퀴틴 프로테아좀 시스템 관련 기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근육 세포 내의 지질 성분 변화가 노화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FABP3라는 지질 전달 단백질의 변화가 세포 내막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근육량과 근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합적인 생리학적 변화들이 근육을 약화시키고 노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만성 질환도 근감소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신부전, 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질환들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는 2차성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역시 근감소증을 부추깁니다. 특히 영양 불균형은 치명적입니다. 단백질이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거나 장기간 침상에 누워 있는 경우, 그리고 영양분 흡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근육 손실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근육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근육량 측정이 중요합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 DEXA,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 BIA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거나 정밀하게는 CT나 MRI를 통해 근육량을 측정합니다. 다음은 근력 측정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악력을 측정하는데 남성의 경우 28kg 미만, 여성의 경우 18kg 미만이면 근력 감소로 판단합니다. 다리 근력 측정 등 다른 부위의 근력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기능 평가가 중요합니다. 걸음 속도를 측정하여 0.8m보다 느리면 근육량 측정을 고려합니다. SPPB 검사, 400M 보행 검사 6분, 보행 검사 등 다양한 신체 능력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근육 기능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진단 기준들을 종합하여 근감소증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감소증이 진단되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예방과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령 들기,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대사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 또한 근육의 크기와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합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병행하면 근력, 근육량, 심폐 기능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운동과 더불어 영양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7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필수 아미노산, 그 중에서도 류신이 풍부한 유청 단백질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충분한 열량과 비타민 D와 같은 미세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근감소증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제약사들이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약물 치료도 근감소증 관리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운동과 영양,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최선의 치료이자 예방책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활동량 증가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핵심 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40대부터 근육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둘째, 고령자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정기적인 신체 기능 검사를 통해 근감소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젊음을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게 하는 우리의 소중한 연금입니다. 오늘부터 근육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가속 노화를 막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